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시장 보면 온통 전기차, AI 이런 얘기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화려한 주연 배우들만 쳐다볼 때 이 모든 혁신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돈을 버는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은 보석, 사명이라는 회사를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저도 더 깊이 파고들 힘이 납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 2년 뒤, 2026년쯤 됐을 때 모두가 반도체 좋다고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만 남들 모르는 이 보석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다면 어떨까요?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아요. 하지만 사실상 모든 첨단 산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야말로 핵심 열쇠를 쥔 기업이 있다면 말이죠. 자, 그럼 그 주인공이 대체 뭐 하는 친구인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전기차 시대의 숨은 주인공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얇은 필름 쪼가리 같죠? 이게 바로 커패시터 필름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전기를 잠시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아주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쏴주는 일종의 똑똑한 전기 바구니를 만드는 핵심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타시는 전기체의 심장, 그 인버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치우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 필름 없이는 단 1초도 돌아가질 못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시장 구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커패시터 필름 시장은요, 일본의 거인 도레이라는 회사가 지난 30년간 거의 90%를 독점해온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오른쪽 구석에 보이는 저 작은 파란색 점, 저 10%가 바로 사명입니다. 30년 독점판에 유일하게 균열을 낸 한국 기업이죠. 투자 관점에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 시장에서 일단 2등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건 1등이 일리는 과실을 주워먹을 가장 확실한 후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이런 시장 지위 자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제 눈에 들어온 핵심은 이 회사가 최근에 보여준 아주 놀라운 변화, 바로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체질 개선입니다.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춰볼 때 기업이 가장 강력한 턴어라운드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 안 되는 사업, 흔히 말하는 아픈 손가락을 과감하게 잘라낼 때입니다. 옛날에 IMF 때 대기업들 구조조정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건 거의 성공 공식에 가까워요. 사명이 바로 그 정석 코스를 완벽하게 밟고 있더군요. 화면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회사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가운데 줄에 있는 포장용 랩, 저게 과거엔 매출의 큰 부분이었는데 비중이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반면에 맨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커패시터 필름, 즉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사업 비중은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 몇 개 정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 9.8%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인데 불과 1년 만에 4.9%에서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시장은 이런 숫자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죠. 단순히 매출이 느는 것과 이익률 자체가 개선되는 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군살은 쫙 빼고 진짜 근육만 키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과거의 체질 개선으로 현재 실적을 증명했다는 건 이제 확인됐습니다. 근데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3명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심장, 바로 신공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새 공장이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명확해요. 왼쪽의 기존 라인이 그냥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필름을 만들었다면 오른쪽의 신규 라인은 오직 전기차와 AI 같은 최첨단 시장에만 들어가는 초방막 필름을 생산합니다. 수익성 자체가 달라요. 기존 제품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양과 질이 동시에 점프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장의 그림이죠. 그리고 이런 질적 성장은 그대로 증권사 리포트의 실적 전망치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증권 전망치를 보면 화면에 보이는 2025년과 2026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71%, 5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J커브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이 잠재력을 언제 알아채고 가격에 반영하느냐, 그게 게임의 관건이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삼형을 주로 전기차 시장하고 연결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에게는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더군요. 현재 가치에는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점잖은 표현이지만 우리 투자자들끼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시장이 아직 이걸 잘 몰라서 주가가 싸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힌트는 없죠.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1초에 오차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삼형의 필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아주 살짝만 불안정해도 수백억짜리 서버가 그냥 고장나거나 소중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필름은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가격 몇 푼에 민감하지 않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바꾸지 않는 아주 강력한 해자를 가진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약간 뜬금없는 한 수가 나옵니다. 첨단 필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웬 선박 부품 회사를 인수합니다. 캐스코라는 회사인데 저도 처음엔 아니 이게 무슨 전략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한 수에 정말 영리한 큰 그림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키스코는 영업이익률이 15%나 나오면 아주 알짜배기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으로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당장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이 첨단 필름 사업에 R&D도 하고 증설 투자도 하겠다는 거죠. 마치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서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한쪽에선 꾸준히 현금을 벌어오고 다른 한쪽에선 그 돈으로 미래를 사는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보이죠? 당장이라도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 20년 경험상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증권사 리포트가 슬쩍 감추고 싶어하는 리스크에 대해 20년 경력자의 쓴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 있는 이 한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신라인, 아직 최적화 중에 있으며 가동률 추이 주목 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벤츠 S클래스를 사왔다고 해서 바로 F1 선수처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첨단 장비일수록 아주 미세한 온도, 습도, 압력 변화에 따라서 수율이 널뛰기를 하거든요. 이걸 잡는 게 기술력이고 여기엔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현장에선 이걸 램프업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러 증권사 잔료를 종합해보면 신공장 가동률이 아직은 좀 널뛰기 중입니다. 70%에서 85% 사이로 오락가락하고 있죠. 물론 초기 단계인 걸 감안해야겠지만 보통 이런 첨단 공정은 안정적인 수율 90%를 넘겨야 비로소 돈 버는 기계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90%의 벽을 과연 언제,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삼형의 단기 실적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실전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분기 보고서 나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신공장 가동률 데이터부터 찾아서 확인하세요. 둘째,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에서 수출 단가가 정말로 오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비싸게 판다더니 제값 못 받고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절대 강자인 일본 도레이가 갑자기 가격을 내린다거나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오는지 늘 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1등의 견제는 언제나 가장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삼형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세계에서 턴어라운드는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체질 개선은 숫자로 증명이 끝났다. 둘째, 신공장과 AI라는 쌍발 엔진을 장착했다. 하지만 셋째, 신공장 안정화라는 마지막 허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각오하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국 주식시장은 생존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그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